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보도가 있었고요. 어제 오후부터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현재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죠.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초반 국면을 달리고 있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초반 대선 경선 국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을 놓고서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몰랐다면 눈과 귀를 다 닫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지금 후보는 이 대통령 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이 당내 토론도 회피하고 검증도 안 받고 있고 언론에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 당무감사 정도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건을 이첩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도 불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자, 여당의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이라면 역시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다. 여당에서는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오늘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양당의 법사위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의 간극만큼이나 커 보입니다. 검찰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에 당직 당사자들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해당 매체는 청부 고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유력 야권 후보를 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광석화처럼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뒤이어서 여당 대선 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문재인 정권표 공작 정치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소영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번 사안을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여당에서는 아주 강하게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고 나섰어요. 물론 항상 전제가 붙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네, 물론입니다. 예, 여당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한 증거가 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뭐 그런 인식입니까? 일단 전제는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를 보충하는 근거들이 조금 더 제시되어야 한다는 거는 이제 모두가 전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조금 더 명확해져서 이게 정말 어떤 진실에 기반해서 중요한 논의로 이제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김웅 의원이라거나 지금 그 보도에서 당사자가 되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솔직하게 또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네. 검찰이라고 하는 준사법기관이자 고발이나 고소가 있을 때 그 사건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는 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 보도 내용이.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면은 매우 무겁고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이제 그 보도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검찰에 대한 어떤 이 조직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의 부인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검의 간부가 나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찰총장 개인의 안위,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검찰권이 남용되고 동원됐다라고 하는 검찰의 사유화 의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소영 의원은 만약에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단서하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김은혜 의원은 그렇다고 한다면 뭐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전자에서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사실이라면 엄청난 예. 사안이죠.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아마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윤석열 후보를 향한 정치 공작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가 앞으로 이제 천천히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후속 보도를 보고 싶다. 그리고 추가 사실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과거의 이 공작의 유혹 또는 공작의 추억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늘 그 정부의 비판을 하거나 검찰이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을 언론과 함께 이 채널A 기자 사건에서도 봤던 것처럼 결국 무죄로 판명날 사건을 어떻게든 프레임을 씌웠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더더욱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가 나와서 함께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소영 의원께서는 법률가이시고 네. 김은혜 의원께서는 또 기자 출신이시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이번에 뉴스버스 보도 내용을 저희가 보면서 말이죠.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도 다 기사 읽으셨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인 4월 3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당시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은 흔히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한다. 당시 미래통합당, 야당이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후보에게, 지금 김웅 의원이죠.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정책관과 김웅 후보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런 또 남다른 관계가 있고요. 자, 그래서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냈다. 만약에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이고 고발 대상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렇게 이름이 적시가 돼 있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보도에서 나온 사실관계겠죠. 그리고 그 세 분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을 포함한 네. 이제 총 11명이 피고발인이었고요. 그 고발장의 어떤 주된 사유는 검언유착 보도. 지금은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권언유착이다 또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주된 사안이 됐고 김건희 씨의 이른바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뭐 이 부분도 고발장의 하나의 이유인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그러면 사실관계는 여기까지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뉴스버스가 그러면서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근거라고 내세웠던 것은 손준성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판결문,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낸 판결문 거기에 그 이름이 나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은 일반 시민도 다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주된 당사자의 이름이 동그라미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저 판결문은 당사자 아니면은 구할 수 없는 검찰이나 판사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원문 형태의 판결문이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사실관계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등장을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근거를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만큼 이러한 엄청난 행위를 하는데 과연
윤 전 총장의 의중이 개입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론인 거겠죠? 일단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뭐 단순히 측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검찰의 직제 규정을 보더라도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직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냐라고 열거되어 있는데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수사정보정책관은 중간에 누구를 끼고 총장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고 직접 보고를 하고 총장이 지시하는 내용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뭐 오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손모 검사가 실제로 이런 일을 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지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알았다 몰랐다도 밝혀야 되지만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관계나 그 사람의 지위나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볼 때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좀 중대한 문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김은혜 의원, 네. 이 정도까지 취재가 되면 사실 언론은 보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 정도면은 그다음부터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사실이라면. 예,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언론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는 거기까지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일인데 이 사실관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그 고리 부분에 대한 김은혜 의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마 그 대검에서는 차장급이라고 한다면 한 17명 정도밖에 없었을 거고 또 그중에 여기 지금 이전에 보면 범죄수사기획관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정무적으로 또 정가에 있는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을 포착해서 검찰총장에 보고하는 자리고 사실상의 오른팔 역할이라고 이제 분류됐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걸 다 뒤집어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는 근데 약간 의문점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문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김웅 의원만 하더라도 사실 당시에 국민의힘 과거에 있던 원조 당이 아닌 차원에서 영입이 된 인사분이었는데 바른미래당 출신 분에게 이거를 이 당의 핵심으로 고발을 할 수 있게 도와줘라고 아무리 연수원 동기인들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즉 실효성 문제죠. 그리고 아까 이거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 주장하고 있긴 하는데 저 메신저 자체도 내가 내 이름을 쓰면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쓰면 그게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되면 어느 정도 저 기록을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총선 때 보통 후보들 뛸 때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저거를 내가 맡아서 해볼게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가라는 부분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조금 이상한 부분은 몇 가지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 조금 예. 첨언하자면은 일단 윤석열 전 총장하고의 고리 관련해서 이제 네.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이 뭐 측근이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 고발장의 내용만 보면은 그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는 게 세 사람인데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 부인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예. 검사장인데 이 고발장이 만약에 진실하게 이제 제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피해자로 적시된 분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상관으로 모시는 검찰총장과 그 부인이 이 고발장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고발장인데 당사자에게 이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혼자서 이걸 실행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만약에 손모 검사가 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고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방금 이제 김은혜 의원이 네. 말씀하신 김웅 의원이 뭐 미래통합당의 핵심도 아니고 바른미래당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사실 이 손모 검사가 이런 행위를 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예컨대 그 공무상 기밀누설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해당할 수 있고
뭐 대검 차장이나 총장이 지시했다라고 하면 권리행사 방해죄, 직권남용죄도 해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데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한테 야권 인사에게 요청하고 소통한다라고 했을 때 범죄 행위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지는 않겠죠. 또는 그렇게 소통하지는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김웅 의원과 손모 검사의 아주 오래된 밀접한 이 연수원 동기, 사법고시 동기, 뭐 검찰 동료인데다가 심지어는 같은 검찰청에서 일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밀접한 관계가 그럼 둘 사이에 이런 긴밀하고 좀 위험한 논의까지도 할 수 있었던 관계가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죠. 이걸 봤을 때 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의원이 이제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처음에 뉴스버스도 직접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반응을 보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고 사실무근이어서 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전체를 부인했어요.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김웅 의원의 해명을 보면 그러니까 뉴스버스가 적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총선 전이어서 너무나도 많은 고발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왔고 그래서 나는 이걸 오는 대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의 법률정책단인가요? 이쪽에다 보냈다. 법률지원단. 그러면 여기서 김웅 의원의 해명 중에 빠진 게 있어요. 손준성 검사로부터 그걸 받은 적이 있느냐? 그건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대한 해명은 지금 현재 빠져 있어요. 그 네.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당무감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도 저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후보가 오히려 공작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걸 위해서라도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후보가 개입됐다면 그건 그다음엔 전혀 다른 문제가 불거지니까요. 그리고 김웅 의원이 답변을 할 사안이고 물론 본인은 그 당시에 경황이 없고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후보로서 뛰어야 해서 이것저것 다 기억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하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 있는데요. 이게 피해자가 이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검찰총장과 부인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상의를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소환이 돼서 참고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자라는 거를 다 짜고 가는 게 아니라면 이거를 야당 후보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까? 또 그게 김웅 의원이냐? 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자기가 김웅 의원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법률지원단 책임자였어요. 그러면 오히려 멀리 돌아갈 게 아니라 정점식 의원에게 바로 이거를 전달해도 될 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갔을까? 그리고 총장이 이게 개입됐다고 한다면 너무나 이거는 어려운 길만 골라서 가시밭길로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도 있었어요.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시네. 제가 그 말씀에 그렇게 만약에 네. 오늘 김경진 전 의원도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드러나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정식 의원을 왜 통하지 않고 김웅 후보를 통했을까? 정정식 의원을 통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연결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받았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얼마든지 당 차원에서 제가 물론 모든 걸 이렇게 전제로 해서 예. 이야기한다는 게 오늘 굉장히 아직은 자연스럽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피해갈 길이 많죠. 왜냐하면 법률지원단의 당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다든지 비공식적으로 전달됐다는 식으로 돌아갈 길이 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공식 석상에 이 같은 사안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과 또 책임자분들도 물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 결국은 실체가 무엇이냐. 보고한 자도 또 보고받았다는 자도 그리고 문건이 이 당에서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았다. 공식 석상에서. 실제 고발로 또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실제 네, 고발로 그렇죠. 이어지지 않았다. 예.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에 의해서 고발이 됐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손에 쥐어지는 것 하나 없이 누군가를 계속 쫓기는 괴담과 같은 그런 행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보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감찰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차원에서의 당무 조사도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성 의원님 어쨌든 김은혜 의원님이 질문성으로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어떤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또 거기에는 수사상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녹여서 이걸 전달했다라는 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걸 전달받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있지만요. 그러면 이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선다. 또는 이 손모 검사가 잘 모르는 의원을 컨택해서 예컨대 뭐 안면이 없는 그런 고위직 의원을 컨택해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연스러운 추론은 내 동기, 내 친구, 내 동료에게 연락을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한 말씀씩 더 질문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 질문에 아마 짧게 대답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황이 이 보도가 터진 시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그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말이죠. 여당의 지금 태도를 보면 이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여당으로서는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보도 내용 이외의 내용들을 여당이 알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당이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저도 오늘 대변인으로서 아침에 이 문제 관련해서 논평을 했고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뭐 김웅 의원이나 이제 관계된 당사자들이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기정사실화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도 후속 보도라거나 관계자들의 조금 더 진솔한 설명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의원님께도 이 질문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고 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치 공작이라고 아예 규정하고 나섰단 말이죠. 네. 당대표의 생각은 신중하고 법사위에 소속된 야당 의원들은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조율이 좀 안 된 듯한 느낌도 있어요. 저는 근데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법사위원은 법사위원의 자리에 충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일단 당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쉽사리 예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포지셔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의 프레임 그리고 이 검찰의 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싸워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목격한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황희석,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까지 합쳐서요. 이 채널A 기자한테 그 기자가 강요 미수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사기 전과가 있는 분까지 이 채널A 기자를 마치 검언 유착이 있는 것처럼 몰아갔지만 무죄 판정을 받았죠. 그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마치 신라젠에 그 연루된 의혹이 있지 않냐. 그걸 바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입증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결국 이 기자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 뒤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노무현 재단의 계좌가 추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본인이 사과를 했고 이게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이런 식의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간 듯한 뭔가
이게 맞을 거야라는 그런 음모론이 제기되고 그게 민주당에 비교적 가까운 언론 매체에 의해서 공개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민주당의 주자 그리고 민주당의 법사위까지 올라왔던 이런 하나의 큰 그 시계열적인 흐름을 저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작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사위원들은 경고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네.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 단독 보도를 한 뉴스벌스라고 하는 매체는 아까 이제 민주당하고 가까운 매체다 이렇게 김은혜 의원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셨- 저는 하는데. 뉴스버스가 민주당과 가까운 매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안을 아, 갖고 저는 저는 김어준의 네. 뉴스공장과 일종의 뭐 가령- 일종의 그 네. 친여 매체를 근데 얘기한 사실은 겁니다. 이제 뉴스버스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일하시던 분이 나오셔서 만든 탐사 보도 전문 매체라고 알고 있고 사실은 이 매체를 만든 거의 직후에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신 이제 김건희 씨의 단독 인터뷰를 그랬죠. 해서 화제가 예,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친여 매체다 이렇게 혹시 뭐 아니요, 전혀. 생각하시는 뉴스버스에 분이 있다고 대해서는 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예,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분명히 해두고 사실이 싶어요. 아니고 사실 정치 공작이라는 게 뭐 이런 사건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희 이제 안타깝고 불행한 역사인데 네.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치열하게 싸울 때 2007년 말씀하십니까? 2007년 예, 예. 때 BBK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두 분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많은 이제 기초 사실들이 그 당시에 의혹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했지만 나중에 어떤 사법적인 준엄한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야당 측에서 또는 윤석열 후보의 캠프 측에서 정치 공작이 이다 이렇게 일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소명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다, 공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아까 이제 이소영 의원님이 이렇게 말을 길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예.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이제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이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면 안 된다. 뭐 법적 책임을 묻는 거는 재갈을 물리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또 오늘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이 매체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본인의 제대로 된 해명도 나오기 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모순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 뉴스 보도에 어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돼서 법적인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대선 후보로서 국민 앞에 본인이 알고 있고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예. 예.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정치 공작이었다고 비판하는 것과 실제 정치 공작이 있었던 건 분리가 돼야죠. 그리고 월성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울산 선거에 개입했던 부분까지 그렇게 하려면 왜 촛불 정부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이거를 법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기사에 대해서요. 오히려 언론중재법이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내가 내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고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싶다면 현행법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언론중재법으로 더 2중, 3중으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 그건 아니죠. 지금 만약에 이 언론중재법상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이 기사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과 다르므로 열람, 차단 청구하겠다 하면 이 바로 인터넷에서 기사는 삭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언론중재법이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딜레마를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열람 차단 청구권은 처음에는 청구가 됐을 때는 청구가 됐다는 거를 기재하고 기사는 살아 있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뭐 기사가 네, 삭제된다거나 아마 그렇지만 그렇게 뭐 되겠죠. 언론중재위에 뭐 시청자 대표하는 분들을 30명이나 밀어넣었으니 누구의 편에 설지는 자명하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소영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대선이라고 하면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전부 아니면 전무의 싸움이죠. 그야말로 양쪽 진영이 사활을 건 대결을 하는 게 바로 대선인데 2002년 대선 당시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지금 제목이 좀 저렇게 돼 있네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저 위에 제목 칸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는데 당시에 김대엽 병풍 의혹이 있었죠. 또 부인의 20억 수수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이회창 후보는 낙선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대엽 씨 나중에 구속되고 유죄가 확정됐죠. 명예훼손 혐의, 무고 혐의. 그리고 부인의 20억 수수 의혹 제기했던 민주당
서른 의원도 유죄가 확정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2007년 당시에 이명박 후보는 조금 전에 이소영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경준입니다. 김병준이 아니고 김경준. 김경준 씨 다 기억나시죠? BBK 관련해서 김경준 씨 BBK 다스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직전에 내가 설립했다는 취지의 이명박 후보의 동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사가 다시 이루어졌고 유죄가 인정돼서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복역 중입니다. 저 CG 화면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